안녕 얘들아.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반말로 메이크업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 사실 지금 반말이 굉장히 어색한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랑 조금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생각해본 컨텐츠니까 너무 반말한다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그냥 지극히 그냥 컨셉 영상이니까 너희들도 좀 친근하게 생각하고 재밌게 시청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 오늘은 내가 평소에 정말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 나의 좀 인생템? 정착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만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할 거야. 그래서 제품 정보들 보고 너희들이 좀 얻어갈 수 있는 꿀템들이 가득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기초 제품부터 한번 발라볼게. 첫 번째로 소개해줄 아이템은 라노아의 파워풀 리포밍 앰플 제품이야. 최근 내 영상들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한동안 피부가 엄청 예민해져 있었어. 피부가 어느 정도로 예민해졌었냐면은 화장솜으로 막 피부를 닦아내는 것도 붉게 올라오면서 자극이 생길 정도로 피부가 예민해져 있었고, 또 안경을 쓰면 여기 안경 다리가 닿는 부위 있잖아. 이 부분이 좀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면서 막 붉어질 정도로 피부가 엄청 예민해진 상태였단 말이야. 이게 마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자외선 때문에 많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피부가 엄청나게 많이 뒤집어지고 예민해진 상태였는데 이 라노아 앰플 사용하고 진짜 많이 진정이 되고 회복이 된 상태거든. 이게 민감성인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나처럼 민감한 피부 타입이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더라고. 제형은 살짝 점성이 있는 타입인데 바를 때는 산뜻하게 발리는 타입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거든.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 세럼을 한번 발라볼게. 자기 전에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유수분을 또 잘 충전을 해줘야 메이크업이 또 굉장히 잘 먹기도 하고 또 화장이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거든. 나 같은 지성 피부는 또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한 만큼 또 유분을 이렇게 막 뿜어내는 피부 타입이기도 하거든. 근데 이 제품은 딱 바르자마자 피부 결 사이사이에 수분을 딱 충전해주면서 그 수분감이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그런 타입의 세럼이야. 이 세럼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열심히 사용했더니만은 피부가 민감했었던 게 진짜 많이 회복이 됐어. 피부 진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텍스처다 보니까 요새 이거 정착해서 주구장창 쓰고 있는 제품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거든. 갔다 와서 피부가 진짜 엄청 많이 탔어. 여기 지금 이마 라인에 보면은 어떡해. 선크림을 내가 좀 대충 펴바른 경향이 있어서 여기 이마 라인까지 내가 꼼꼼하게 챙겨 바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마 라인에 무슨 머리띠 한 거 마냥 지금 빨갛게 탄 상태야.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 진짜 선크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 요즘 내가 사용하는 선크림은 블랙루즈의 시카 그린 선크림 이 제품인데 자외선 차단이 SPF 50 이고 무엇보다 이 제품을 내가 자주 쓰는 이유는 바를 때 끈적임이 없어. 끈적임이 없고 백탁 현상이라고 하지. 피부가 좀 하얗게 뜨는 현상이 없어가지고 좀 산뜻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잘 쓰고 있어. 진짜 선크림 바를 때는 막 펴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가 닿는 부위 있잖아. 열심히 탄 이마 부위라든지 이마 부위에 꼼꼼하게 발라주고, 광대 요 라인도 진짜 피부가 많이 타더라고. 여기도 꼼꼼하게 발라줘야 돼. 이렇게 선크림까지 잘 발라주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베이스로 사용할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의 더블웨어야. 사실 이거 내 영상에서 너무 많이 등장해가지고 약간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나는 특히나 여름에는 더블웨어만한 파운데이션이 없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꾸쉘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한번 펴발라볼게. 나는 이 더블웨어를 여름에는 보통 단독으로 사용하는 편이고 봄, 가을, 겨울에는 좀 비비크림 이런 거를 섞어서 바른다든지 혹은 좀 꾸덕한 크림류를 섞어서 사용을 하는 편이야. 이 더블웨어의 장점은 정말 미친 커버력과 미친 지속력이라고 할 수 있지. 더블웨어 쓰는 날에는 따로 컨실러를 안 발라줘도 될 정도로 커버가 좀 확실하게 올라가는 편이라서 단독으로 사용해줘도 괜찮더라고.
근데 이 더블유는 진짜 밀착, 픽싱력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브러쉬로 꼼꼼하게 펴바른다기보다는 브러쉬로 얇게 펴발라주고 퍼프로 빨리 블렌딩 해주는 게 가장 손쉽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파운데이션만 한번 얇게 발랐는데 내가 이런데 잡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컨실러 없이도 거의 완벽한 커버력을 자랑하는 수준의 피부 표현이 완성됐어. 아니 나 진짜 큰일 났다. 여기 이마의 탄 부분에 막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어. 뭐야? 어떡해. 그리고 내가 진짜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은 나의 인생템을 소개를 해줄 건데 바로 이거야.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이건 진짜 내가 평생 안고 갈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이 쌍꺼풀 라인이 굉장히 진하게 있는 편이라서 이 베이스를 바르면은 항상 섀도우 사이로 이 메이크업들이 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방지해주는 정말 신박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좀 유명하다는 아이 프라이머를 다 써봤거든? 뭐 VDL, 나스, 맥 뭐 이런 유명하다는 제품 다 써봤는데 이게 최고야. 그냥 이거 사! 그래서 이게 쌍꺼풀 라인에 이 크리즈 형상을 막아주기도 하지만은 또 제품 자체에 그 피부톤을 살짝 보정해주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바르면 눈가가 되게 화사하게 변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까지 발라주면 이제 색조 메이크업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하나의 도화지가 이렇게 형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된 거지. 오늘 메이크업 순서는 이렇게 눈썹부터 입술까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거든. 눈썹을 먼저 그려볼게. 눈썹을 내가 정착해서 쓰는 아이템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우드 아이브로우. 이 제품 내가 거의 한 5년째 가까이 제품을 꾸준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 이 제품의 장점은 뭐 딱히 큰 장점이랄 건 없는데 되게 쓰기 무난해. 무난하고 나는 일단 오토 브로우보다는 이렇게 깎아 쓰는 타입의 브로우를 더 선호하거든. 왜냐면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사각사각 느낌이 나는 게 좋더라고. 이렇게 빈 곳만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려주고 있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컬러는 딥 그레이 컬러인데 내가 지금 이 모발 색이 진해서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이 브로우 컬러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좀 밝게 연출하고 싶을 때는 좀 연한 색상들을 골라가지고 선택적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 뒤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빗어주면서 그리기 좋아가지고 브로우 내추럴하게 그리고 싶다는 친구들이 쓰면은 좋은 제품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이섀도우를 들어가 볼 텐데 아이섀도우는 뭐 인생템, 정착템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 줄 거야. 에뛰드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로제 와인 팔레트야. 이 로제 와인 팔레트는 내가 단독으로 리뷰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서 너희들이 되게 친숙하게 느낄 제품이라고 생각해. 요건 일단 컬러 구성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 웜톤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컬러고 또 그렇다고 너무 쿨한 컬러들도 아니라서 되게 뉴트럴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컬러 조합들이고 또 유행을 타지 않는 컬러들이라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해도 되게 활용도가 좋은 컬러들이거든. 이 팔레트에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컬러인 이 로제 마카롱 컬러를 눈두덩이 발라볼게. 실제로 내 주변의 지인들이 내 이 로제 와인 팔레트 리뷰를 보고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 그래서 되게 막 잘 쓰고 있다면서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는 제품이기도 해. 그만큼 이 팔레트가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겠지? 이 눈 밑 언더 쪽에는 요 방금 바른 로제 마카롱 옆에 있는 살짝 오렌지기가 살짝 들어간 요 컬러를 믹스를 해서 언더 쪽에 바를 거야.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에서는 이 정도 섀도우만 하고 외출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음영감도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 여기 포도나무 컬러 이용해서 눈밑 뒤쪽에 여기 쌍꺼풀 라인 끝나는 지점에 살짝 음영감 넣어줄 거야.
내가 그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 가서 내가 또 그 해양 스포츠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패들보트를 난생 처음으로 또 타보게 됐어. 근데 나는 그 패들보트가 그냥 타서 이렇게 노만 저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더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균형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물살을 버티는 그런 지구력도 겸비를 해야 되는 스포츠더라고.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던 거지. 하필 또 그날 태풍이 오기 전이라서 파도도 굉장히 거센 날씨였거든. 그래서 패들보트는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 보트 위에 서핑처럼 올라가는 그 섭서핑을 해봤는데 내가 사실 운동신경이 되게 없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3번? 3-4번 시도 만에 또 보드 위에 올라타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다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 경치 좋은 해외 뭐 관광지나 뭐 제주도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서핑이나 패들보트 같은 해양 스포츠는 꼭 즐기다 왔으면 좋겠어. 완전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아이섀도우까지 마무리해주고 아이라인은 내가 최근에 찾은 정착템이야.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아이라이너. 이거는 내가 원래 펜슬 라이너를 잘 안 썼는데 그 펜슬 라이너가 좀 시간이 지나면 유분 때문에 이렇게 번지는 것 때문에 사실 내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내 유분 많은 눈에서도 꽤 장시간 오랫동안 버텨주는 제품이라서 요즘 되게 즐겨 쓰고 있는 제품이야. 요게 펜슬이 한 2mm 정도의 굉장히 슬림한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펜슬이다 보니까 정교함은 많이 떨어져서 뭐 데일리용으로는 이 제품 선호하긴 하는데 중요한 날 뭐 사진을 많이 찍혀야 하는 날이라든지 혹은 뭐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다든지 이런 날에는 펜슬보다는 그래도 젤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주긴 해. 펜슬은 진짜 편한 게 장점이라 가지고 편하게 데일리하게 쓰기에는 펜슬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기본적인 라인을 그려주고 끝쪽에만 살짝 눈꼬리를 올려주는 느낌으로 그려줄게. 이렇게 발라주고 일단 뷰러를 한번 찍어주고 그 뒤에 속눈썹을 붙여줄 거야. 속눈썹은 사실 내가 정착템이랄 게 없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속눈썹을 접착하는 접착제는 난 무조건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 듀오의 속눈썹 풀. 이게 건조가 되고 나면은 까맣게 다크한 톤으로 건조가 되는 타입이고 내가 무엇보다 이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속눈썹을 한 번 붙였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또 재활용을 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속눈썹 대에서 풀을 뜯어낼 때 굉장히 깔끔하게 뜯어져가지고 다음에 쓸 때도 뭐 이물감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타입이라서 요것만 내가 고집해서 쓰고 있어. 오늘 사용할 속눈썹은 요건데 내가 요거 그 케이스를 버려가지고 제품명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숱이 없고 긴 타입의 속눈썹이거든? 요걸 한번 커팅해서 붙여볼게. 그리고 마스카라를 바를 건데 마스카라는 아마 내가 매 영상마다 이 제품을 써가지고 너희들이 이미 알 것 같은 제품이긴 해.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이 마스카라 제형이 너무 묽으면은 이렇게 애써 뷰러를 올려놓은 컬을 오히려 이렇게 축 처지게 만든다거나 또 너무 꾸덕하면 속눈썹끼리 너무 뭉쳐가지고 이렇게 벌레 다리처럼 이렇게 징그럽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는 딱 적당한 농도의 텍스처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 가지고 이거는 진짜 내가 거의 뭐 정착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리고 블러셔는 클리니크의 누드팝. 이 클리니크 누드팝은 내 피부 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이기도 하고 메이크업
룩을 가리지 않는 어떤 메이크업에 발라도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는 컬러더라고. 그리고 이게 그 가루 형태를 압축해 놓은 프레스드 타입이 아니라 구워낸 방식의 베이크드 타입 블러셔라서 엄청 오래 써. 정말 많이 썼는데도 아직 이만큼이나 남아있어. 양이 많은 건지 아니면 베이크드 타입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래 잘 쓰고 있는 제품이야. 난 주로 광대 가장 튀어나온 부위를 위주로 이렇게 살살살살 수채화 물든 느낌으로 발라주고 있어. 겉으로 보기엔 색깔이 조금 탁하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피부에 얹으면은 이렇게 분위기 있는 컬러예요. 살짝 화사한 분위기 있는 컬러로 표현이 돼가지고 나의 인생템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콧대 쉐이딩으로 쓰는 컬러는 에뛰드의 진저 밀크티 컬러거든. 이렇게 아마 힙팬이 보일 때까지 쓴 섀도우는 이 진저 밀크티가 아마 처음일 거야. 이거를 잘 쓰는 이유는 일반 쉐이딩 컬러보다 회색기가 조금 더 들어간 컬러라서 진짜 콧대의 이런 그림자같이 표현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콧대에는 뭐 붉은기라든지 노란기가 들어간 섀도우 컬러들을 바르면 오히려 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진저 밀크티도 내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해온 정착템이라고 할 수 있어. 발색이 생각보다 좀 진한 편이라서 바르기 전에 좀 손등에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주고 얹어주는 편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이 남았는데 립은 사실 내가 뭐 정착템, 인생템이라고 할 만한 제품이 없더라고. 왜냐면 나는 매일매일 다른 립 컬러를 바르는 타입이기도 하고 또 립을 한 가지 제품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믹스해서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떤 걸 소개해줄까 하다가 내 가방 속에 있는 립 제품을 소개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내 가방 안에 파우치 안에 항상 들어있는 립을 가지고 왔어. 이 에뛰드의 젤리 무스 틴트 오잉크 핑크 컬러야. 사실 이 제품 처음 받았을 때는 패키지가 조금 유치한 편이라서 내가 이걸 자주 바를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웬일이야. 이게 바르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 이게 또 덧발라도 뭉치지 않는 텍스처고 생각보다 지속력도 있는 편이라서 가방 안에 넣어놓고 데일리로 진짜 많이 쓰고 있어. 이렇게 바를 때는 살짝 쫀득하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은 되게 보송보송한 텍스처라 가지고 이렇게 뭐 마실 때라든지 마스크에도 크게 묻어남이 없는 제품이거든. 이렇게 발라주고 색감이 조금 연하다 싶을 때는 안쪽에 좀 더 진한 컬러를 덧발라주곤 하는데 그때 자주 쓰는 컬러는 이거 에뛰드의 글라스 루즈 틴트 로즈 인퓨전 컬러. 이 제품을 많이 바르면 또 너무 다크한 느낌이라서 살짝 소량을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을 해줘. 이렇게 발라주면 좀 생기 있으면서 촉촉한 스타일의 립을 연출할 때도 괜찮더라고. 이렇게 오늘은 내가 인생템으로 꼽는 제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어. 굉장히 데일리스럽고 무난무난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이라서 너희들도 따라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처음으로 반말 모드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나랑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평소에 잘 사용하는 제품들 많이 알려줬으니까 너희들도 댓글로 언니 이것도 써보니까 좋더라 하고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 하나씩 추천해주면 되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끝까지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